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기하 개론의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는 우리 기하 이론의 그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이제 기원전 300년경에 그 원론이라는 그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유클리드 분이 5가지 기하학의 공리를 이제 도입하였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요. 처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을 네. 직선이 지금 좀 예쁘지 않은데요.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과 임의의 선분이 있으면은 이 선분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쭉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A를 중심으로 하고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두 점이 있으면은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직각은 서로 그 크기가 같다.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공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의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되는 각의 내각의 합이 그 180도보다 작으면 두 직선을 계속 연장했을 때 두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한다.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고요. 두 직선과 교차를 합니다. 어떤 직선이 있고, 다른 직선이 있을 때요. 이렇게 교차를 할 때, 이제, 이 각도가 있죠. 여기 A랑 A'이 있고, 이쪽에를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각도를, 네, 이런 각도를, 네, 우리가 이쪽 A, B, 그리고 이쪽을 A', B'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네, 이쪽 A, B, 이쪽, 예를 들어서, 지금 A 더하기 A'이 180이고요. 두 직각이고, B 더하기 B'이 이제 180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A랑 B를 더한 게 180보다 작거나, 아니면 A'이랑 B'을 더한 게 18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 두 직각보다 이제, 그러니까 둘 다 180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는 180 두 직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이 A랑 B 쪽을 더한 쪽이 180보다 작다면은 이쪽에 두 직선을 연장했을 때 이 두 직선이 서로 어떤 한 점에서 이제 교차한다라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공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지금 강의록에 오타가 있는데요. 이 공리를 우리가 평행선 공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평행선 공리. 공리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공리를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기하학을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삼각형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선 정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런 기본적인 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 기하들은 이제 전부 유클리드 기하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공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유클리드 기하에서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기하학이 이 5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클리드 본인에게도 이 5번째 공리는 이 5번째 평행선 공리는 모든 기하학이 이 공리를 만족할까? 그것이 이제 유클리드 본인에게도 명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를 앞에 4가지를 이용을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4가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클리드도 물론이고 그 후대의 많은 수학자들도 이 5가지를 이 5번째 공리를 앞에 4가지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에게도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획기적인 이제 기하학의 발전을 일으킨 이제 일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제 로바첵스키라는 분하고 볼리아이라는 그 이 두 분이 이 5번째 공리를 만족하지 않는 기하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평행선 공리를 부정하고 이 4가지 공리만을 가지고 기하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전혀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분이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또 기하학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우리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배울 미분 기하학을 이제 공부하고 또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기하학 개론 시간에서는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한정해서 우리 당분간 이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차원을 2차원으로 고정하면 그래서 평면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유클리드 공리를 만족하는 그 2차원 평면을 우리가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제 쓰기를 이제 이런 유클리드 E를 따서 E2라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E2에서는 이제 이 화면이 완전히 이제 하얀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완전 하얀색 완전히 하얀색의 이 무한히 이게 평평한 그런 평면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 기하학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 평면에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워왔던 방법인데요. 이제 페르마랑 데카르트라는 수학자들이 이 좌표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해서요. 평면이 있을 때 임의의 이제 한 점하고 그 점을 지나는 이렇게 수직인 두 축을 원점과 두 축을 이제 그으면은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이 어떤 실수 2개로 동일시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이 한 점이 있으면은 어떤 원점하고 여기 x축, y축 그건 이제 보통 서로 수직이게 우리가 이제 택해야 하겠고요. 그러면은 그 임의의 점을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쌍과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점을 두 실수의 순서쌍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어떤 점, 유클리드 평면의 임의의 점 P랑 그다음에 순서쌍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방법은 사실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쌍은 쉽게 말하면은 실수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점은 이제 완전히 평평한 그런 우리 기하학의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델이 되는 2차원 유클리드 평면의 어떤 점인데요. 이 두 개를 동일시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 좌표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점을 이 점으로 하고 이 축을 이 축과 이 축을 택했다 하면은 이제 이 점이 예를 들어 3,4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꿔서 내가 이 점을 원점으로 하고 내가 요거를 x축 요거를 y축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원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에 의해서 좌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유클리드 평면의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우리 세 가지 선택, 원점, 그리고 두 직선, 서로 수직인 두 직선, x축, y축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마다 이제 같은 점이라도 이렇게 순서상 대응되는 실수의 순서상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잘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점과 좌표계를 설정을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해서 그 고정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클리드 평면과 이 R2 실수의 순서쌍들의 집합과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좋은 점은 이제 기하학적인 많은 성질들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좌표를 알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의 좌표가 A1, A2고 다른 점의 좌표가 B1, B2다.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하면 거리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이것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리는 두 점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점의 좌표는 달라질 수 있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그 숫자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더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록에는 지금 있지는 않지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간단한 예제들을 살펴보고요. 그 유클리드 기하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이제 다른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차원을 2차원으로 고정하면 이제 기하학의 우리가 말하는 기하학의 모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입니다. 네, 구가 있고요. 이 구를 우리가 2차원 구를 S2라고 이제 씁니다.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 평면이 있고요. 여기 좌표축을 고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유클리드 평면은 우리가 앞서와 같이 E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단순한 이런 원판인데요. 여기에는 직선들이 이 경계와 수직을 이루는 이러한 원호, 이런 것이 이 기하학에서 직선이 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쌍곡평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영어로 하이퍼볼릭을 따서 H2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란색으로 살펴보면 이를 각각 기하학에서 직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기하학마다 다릅니다. S2에서는 이런 구의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런 대원들이 이 구면에서 직선 역할을 하고요. 유클리드 평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직선 역할을 합니다. 이 쌍곡평면에서는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판의 경계와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원호, 이런 반원, 이런 것들이 미안합니다. 반원은 아니고요. 이러한 원호의 일부, 이런 것들이 이 쌍곡 기하학에서 직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2차원 기하학에는 이렇게 총 3가지 이제 기하학의 모델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하학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원에서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세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더했을 때 이 각도가 우리 두 직각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평면에서는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삼각형을 이런 거를 그리면요. 내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자, 쌍곡평면에서는 어떨까요? 쌍곡평면에서는 삼각형이 이 직선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굉장히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직선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날씬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각의 합이, 쌍곡평면에서는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게 됩니다.
잡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제 이 기하 모델의 기하에서의 곡률의 차이가 있고요. 곡률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우스 본의 정리라는 그 정리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우스 본의 정리는 이 기하학의 곡률과 그 다음에 그 도형의 어떤 위상적인 성질과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공식인데요. 이 가우스 본의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학년 미분 기하학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 아마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곡률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이 구면 기하학은 곡률을 이제 보통 카파라고 씁니다. 카파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대문자 K로 이제 우리가 쓰겠습니다. 대문자 K로 쓰면 이제 구면 기하학에서는 이 곡률이 항상 0보다 큽니다. 근데 유클리드 평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평평한 그런 평면을 생각하고요. 여기는 전혀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곡률을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쌍곡평면은 반대로 이제 곡률이 이제 음수가 되는데요.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제 휘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률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도 직각과 비교했을 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구면기하학이나 쌍곡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제 기하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면기하학이나 쌍곡평면 이런 기하학의 모델이 되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아보았고요. 자, 교차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네,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차비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크로스 레시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네, 이제 유클리드 평면에서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교차비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숫자로 정의를 합니다. 자, A, B, C, D가 4점이라고 할 때요. 그래서 A, B 그리고 A, B 그 다음에 세미콜론 C, D 라는 것을 이제 교차비라고 하는데요. 자, A와 D 사이의 거리 그리고 B와 C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이 분모고요. 그거 분의 A와 C 사이의 거리 그리고 B와 D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의 분자.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교차비라고 부릅니다. 이 교차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점 P가 있고요. 어떤 점 P가 있고 어떤 P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순서가 아니고 자 A하고 B, A와 B가 C하고 D 사이에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색깔로
하면은, 자, 이 직선에 어떤 직선과 다른 임의의 직선을 그리고요. 자, P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각 4점을, 네, 4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을 그립니다. 자, 조금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 직선과 그다음에 B에서 A로 B에서 B로 네,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처음에 이 직선을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L'이라고 할 때, 이렇게 ABCD를 연장해서, 그러니까 P에서 ABCD로 선분을 그린 다음에 연장해서 이 만나는 점들을 각각 A', B', C', D'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이 A, B, C, D의 교차비랑 A', B', C', D'의 교차비가 같다라는 성질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기하를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사형 기하이라는 이제 기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과 L' 이제 직선이 있고요. 어떤 점 P에서 두 직선 쪽으로 이렇게 사형을 했을 때 사형을 해서 만나는 점이 L 위에 4개가 있고 L' 에 4개가 있을 때 그 4점의 교차비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식의 증명은 L'을 이렇게 점 C를 지나고 예를 들어서 L'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직선을 생각을 하면 L'이라고 하면 이제 A', B', C', D'이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교차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L'은 L'과 평행하게 이제 그렸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을 하면 이 모든 분자랑 분모에 있는 그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이제 여기 각도들을 예를 들어서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하고 이제 사실은 우리 사인 삼각비를 이제 이용을 하면 이 교차비가 같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증명 과정보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언급을 했고요. 교차비라는 것과 이제 이렇게 사형 기하학이라는 그런 방법. 그래서 네, 한 점에서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투사를 했을 때 그 어떤 직선으로 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들은 달라지지만 이 교차비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형에 의해서 투사했을 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사형 기하학이라고 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교차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번 첫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본격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